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하고 스산하네요. 어떤 날은 따뜻했다가 어떤 날은 비가 엄청 왔다가 또 이러다 또 추워진다는 얘기도 있고 참 여러모로 적응하기 힘드네요. 네. 지난 금요일 2월 16일에 1월 CPI에서 PPI 생산자 물가도 예상외로 크게 오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넉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하고요. 근원 PPI 역시도 굉장히 예상외로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빠르게 할 수는 없겠다. 뒤로 한참 좀 보류시켜야겠다. 이게 이제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날 물가 상승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치솟았고요. 10년물이 어느새 4.3%까지 갔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작년 말에 11월 말부터 나와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빠르게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옐런과 파월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10년물 국채 금리는 뚝뚝 떨어졌죠. 예. 그런데 1월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고 4.0을 한번 터치한 적도 있었지만 이때 이제 전 세계 채권왕, 채권 왕자, 채권 공주 다 나와가지고 유명하단 분들이 나와서 그래봤자 금년에 금리 인하 할 거고 달러는 약세로 빠질 거고 미국 채권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거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4.0이 왔을 때 자기들은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익스포저를 늘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더니 이제는 장난이 아니죠. 4.3 근처까지 왔습니다. 달러 지수입니다. 역시나 금년에 빠른 금리 인하 쭉 하게 될 테니까 이제 고금리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금리도 내려가지만 달러도 이제 더 이상 강달러가 아닌 달러 약세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푹 떨어졌었죠. 슬금슬금 오르더니 그래봤자 떨어지게 돼 있다 걱정 마라 했는데 이 중요한 저항선인 102.9과 103.81을 훌쩍 넘어서 지금 10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들이겠죠. 언제는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 해준다 어쩌고 하더니 이 파월 나쁜 놈 내가 그놈 말을 또 믿었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제 바이든이 물가도 잘 잡고 침체도 피해가게 만들었다. 이런 정치적 선전을 할 수 있는 테마는 그동안 2달 동안 완성시켜 놨습니다. 사람들에게 납득이 됐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연착륙으로. 덕분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요. 전 세계 자금은 다 미국으로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침체에 힘들어하는데 미국만이 잘 나가니까 미국에만 다 돈이 몰린 거고 또 미국의 위세를 아낌없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바이든 오빠 최고. 여러분 트럼프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된 거죠. 또 전 세계에 되고 우리 미국 최고. 전부 힘들어하는데 세계 경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어떻게 미국 경제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냐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여러분. 미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이루기 위해서 금리 인하 빠르게 해줄 것처럼 말을 꺼냈지만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자칫하면 달러가 너무 약세로 빠질 수도 있고 미국 장기채 금리도 떨어지고 국채가도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 같은 차기 기축통화 패권 경쟁국들이 다시 반등하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 있었죠. 그런데
마침 최근 한 열흘 사이에 다시 또 미국에서 물가가 반등한다. 그런 테마가 나오면서 이걸 견제했죠. 그래서 지금 또 달러 강세와 채권금리 고공평준화를 이뤄낸 겁니다. 즉 빨간색으로 정리해봤는데요. 결국 미국에 올 수 있는 신용위기의 우려를 미리 한 박자 빠르게 덜어냈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앞으로 맞서게 될 바이든의 경제 정책도 아름답게 포장해줬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만 잘 나가게 만들어서 지금 달러 강세도 받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중국 등의 패권 경쟁국도 금리 인하의 기대를 품고서 다시 우리도 한번 어떻게 잘해보자고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을 꿈꾸게 되자 그걸 막기 위해서 여전히 물가는 잘 안 잡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늦게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지금 입장을 바꾼 거겠죠. 덕분에 현재 세계적 주요 경제권에서는 침체가 잇따르는 마당에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유럽, 영국, 일본 전부 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고요. 중국은 뭐 지금 3개분기 연속인가요? 4분기인가요?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가 계속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초기가 확실히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오직 미국 시장만 제일 잘 나가고 그래서 미국 증시에 전 세계 투자금이 더 크게 몰리게 되면서 현재 미국의 빅테크라는 M7 7개 종목의 시총 총합은 중국 상장지수 전부 다 모아놓은 그 시총을 가뿐히 넘었고요. 일본 증시에는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시대가 얼마나 웃긴 시대인지 아시겠죠? 지구에 지금 미국이란 나라밖에 없는 것 같네요. 결국 미국은 지금까지 역대로 많은 국채를 막 남발하면서 뿌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나라 경제는 안 좋게 평가되면서 무너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상 이 지구라는 세상에 미국하고 달러를 대신할 대안이 없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지들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대신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달러는 여전히 반대로 강세인 거고 다시 또 미국 장기채 금리도 4%대 초반대에 안착을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경제 회생을 위해서 치고 나가야 될 중국을 상당히 지금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옐런의 속마음은 이거죠. 미국이 금리 인하도 할 거고 증시도 잘 나가지만 동시에 달러도 강세로 만들었고 장기채 금리도 다시 오르게 만들었다. 봐라. 경제 이론으로는 말이 안 되겠지만 미국에게 불가능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또 우리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전 세계 채권 금리의 기준으로 지금 쓰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또 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파월 역시도 마찬가지죠. 결국 달러가 전 세계를 독점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신용 기축통화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미국 경제를 최상위 포식자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군림시킬 수 있고 세계 경제 역시도 우리 마음대로 다 주무를 수 있다. 니들 망하게 하는 건 우리 마음이다. 너희 같으면 이 좋은 걸 포기하겠냐? 아니 너희는 이 좋은 걸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저 언론이 흘려주는 쓸데없는 정보들만 파묻혀가지고 우리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몰려다니기만 해라.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항상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의 우매한 민중을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유지해왔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불평등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이 앞으로 이제 할 일은 뭘까요? 여기까지는 일단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미국이 허세와 블러핑을 통해서 지금 경제를 조작해 놓은 덕분에 위와 같은 소기의 성과들을 이뤘지만요. 이제 정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더 늦기 전에 자기 집안 단속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즉 이제는 위에 말한 이 테마를 유지하면서 곧 닥쳐오게 될 미국 내 신용 위기의 나비를 잡아야 합니다. 나비라는 건 그 나비의 날갯짓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만 놔두면 자칫 잘못하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허리케인, 태풍을 불러올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이죠. 미국의 그 중소지역은행에 돈을 대주면서 지원을 해주던 BTF 프로그램이 지금 3월 11일이 종료입니다. 그때까지 영업일로 약 14일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닥쳐오게 될 2, 3주 동안에 미리부터 지금 미국은 그 나비들을
잠자리채를 들고 나가서 다 하나하나 잡아야 됩니다.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부터 준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작년에 실리콘밸리 터진 것처럼 딱 땅에서 어디선가 얘네들도 생각 외로 더 위험했네. 얘네 때문에 나비 효과로 얘네들도 위험해지네. 그런 예상치 못한 애들이 팍팍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뭐 작년같이 또 뭐 어떤 패닉이 생기고 그걸 또 이용하는 투기적인 세력들이 공매도 치고 달라들면서 더 불안을 조장하고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비 효과가 다른 그림자 금융을 건드려서 뭔가가 또 터진다고 하면 잘못하면 또 미국 경제에 위기가 오겠죠. 그걸 막아야겠죠. 작년같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영업일 14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미리 나서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될 만한 애들 다 소집해가지고 다 까발려라. 다 재무제표 다 요 앞에다 토해내고 니네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지금부터 대손 충당금 이만큼 더 마련해놓고 쓸데없는 대출 이런 거 다 접고 우리가 다 시킨 대로 해 하는 거죠. 자,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고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에서 중국 공산당에서나 관치주의적 그런 가능한 겁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태클 못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한번 크게 뒤었잖아요. 이런 일이 앞으로 또 터지면 그럼 네가 뭐 책임질래요? 이런 얘기하면 정치인들 아무도 못 나서죠. 사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작년에 일부러 터뜨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처럼 시간 딱 돼가지고 어떤 일 생기나 두고 봅시다 하고 대기 타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가서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서 정리 들어가고 해서 무슨 일이 안 터지게 미리부터 손을 대겠다 이겁니다. 그게 앞으로의 14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은 위와 같이 애써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흐름을 당분간 변함없이 이어가야겠죠. 쉽게 금리 인하 안 하고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좀 늦게 금리 인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뭐 작년 같은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3월 11일 BTFP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서 조만간 닥치게 될 미국의 지역은행과 헤지펀드 등의 그림자 금융권의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체 안정책에 들어가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지난 2월 17일 토요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마이클 바 연준의 부의장 금융감독 부분을 맡고 있는 이 부의장이 나와서 이제부터 우리 연준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 그래서 그놈들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 쌓아놓고 있는지 손실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본 여력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감사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지난 토요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 중앙은행 페드하고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하고요, 통화감독청 OCC 이 세 군데가 다 어딥니까? 작년에 실리콘밸리 사태 터지고 나서 나라에서 급하게 모여가지고 초당적인 그런 협조 아래 여러 구제책과 행정책을 내놔가지고 지금까지 BTFP 프로그램 내놓고 주관하던 그런 금융 감독하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이 지금 다시 또 미리부터 일 터지기 전에 지금부터 다시 작년하고 다르게 자체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은행들을 볼 겁니까?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가 자본금 3배 이상인 우리로 치면은 부동산 PF 대출 자기 자본금의 3배 이상으로 대출해 준 놈들 다 가이드라인으로 다 잡아넣겠다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실리콘밸리 사태 터지고 나서 나섰던 페드, FDIC, OCC 얘네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번에는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자기 자본금 3배를 넘는 미국 내의 모든 중소은행에 대해서 미리부터 특별감사를 이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 은행들이 지금 미국 안에 350여 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말한 저런 가이드라인에 해당하게 될 은행은 총 24곳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24곳은 물론 대부분이 다 지역 중소은행들이고요. 특히 이 24곳 중에 22곳,
사실상 전부죠. 얘네들이 자산규모 1000억 달러 미만의 은행들이라고 합니다. 자산규모 1000억 달러 미만이라는 것은 바로 트럼프 시절에 이 은행에 대한 규제 제한을 풀어줘서 마음대로 장사해라 하고 풀어줘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딱 그 라인들이죠. 해당 은행들은 우리는 억울하다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연준 맘대로 아니 얘네들 맘대로 감독청 맘대로 정해놓은 뭐 자본금의 3배 이상 대출해준 놈들 이런 재무제표상 해당 가이드라인에 딱 자기들이 걸리고는 있지만 실제 우리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뭐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부실한 곳이 아니라 정말 알짜배기 아주 좋은 잘 되고 있는 그런 데 대출해줘가지고 우리는 그런 부실한 은행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니들 맘대로 마치 우리도 부실 은행인 것처럼 낙인을 찍어놔 버리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작용이 오고 또 니들이 감사 후에 우리한테 맘대로 막 내리게 될 제한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은행 더 힘들어진다고 우려하면서 반항하고 있지만 이렇게 징징대는 소리를 해도 이번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정치계에서 정치인들이 특히 공화당 쪽에서 이들을 변호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국민 여론이 작년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지고 그때 뱅크런 패닉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게 전방위적으로 시급하게 조치를 취했었나. 미국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행히 그때는 그로 인해서 미국은 별일 없었지만 어쨌든 그 여파로 유럽에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투자은행 기관인 CS 크레디트 스위스가 넘어갔던 것들을 다 이미 겪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연준이 미리 나서서 연준뿐만 아니라 이런 통화감독청 기관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러한 특정 은행들 전국에 있는 얘네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공산당처럼 선제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인 정부 조치들을 하겠다 해도 정치인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자기가 총대 메고 나와서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불공정한 억압이다라고 감히 나서주지는 못할 거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로써 앞으로 한 영업일 한 14영업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미국의 또 작년과 같은 어떤 그 안 좋은 현상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 당국이 미리부터 시장 정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정말 얘네들 뜻대로 그동안 별일 없이 충분히 감수해낼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감사와 또 어떤 준비를 시키는데도 어디선가 예상 못한 알 수 없는 일이 터질지 우리는 팝콘 먹으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잠깐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미국 증시는 쉬었지만 이때부터 지금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차트 얘기는 그냥 재미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절대 차트를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놀 때 뭐 그랬죠. 저는 어쨌든 오를 걸 보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1350원에서 역시 두드려 맞았고요. 두드려 맞았지만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모였었는데요. 이제 환율은 당국이 인위적으로 어느 나라나 개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한 번의 이벤트로 인해서 꼬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잘라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뭔 이벤트가 있어서 한번 쭉 올라왔는데 당국에서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거 이런 것들도 저는 그냥 잘라버립니다. 추세를 이렇게 보는데 이 삼각 추세에서 계속 하다가 어제부터 삼각 추세 위쪽으로 확실히 딛고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요거를 이제 당국에서 우리 당국이 절대 1345원 근처로 가지 못하도록 또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근데 우리 당국이 아무리 조치를 취해도 다른 나라의 환율이 도와주지를 못하면 우리가 힘에 부칠 수밖에 없죠. 앞으로 2주, 3주 동안 미국이 정말 예상대로 잘 잡아가면 상관없는데 어디선가 또 예상 못한 일이 터지고 아니면 사실 그 일이 별거 아닌데도 일을 좀 더 키워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또 뭔가 해먹고 싶다는 투기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또 어떤 선동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당국이 맞는데도 1350원 똥꼬를 팍팍팍 계속 찌르고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꼬리는 한번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야 되죠.
우리 같은 신흥국의 환율은 미국이 어떻게 잘해주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환율하고 같이 큰 영향을 또 미치는 이웃나라 위안화 환율하고 엔화 환율도 봐야겠죠. 예. 위안화 환율입니다. 지금 사실 원래대로라면 미국이 3월부터 금리 인하 뭐 한다 아니면 안 하더라도 조만간 하게 된다 그런 신호를 주면서 전 세계도 전부 다 중국도 빨리 지금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금리 인하의 어떤 신호를 살짝 시장에 주면서 중국 경제를 살리고 싶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달러 강세가 104까지 치솟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3까지 치솟으니까 이 달러 위안화 환율도 7.0 포치는커녕 여기 아주 중요한 라인 7.12 이 밑으로라도 내려가면 좋을 텐데 자꾸 지금 7.2까지 여기서 내려가질 않죠. 자꾸 위로 붕붕 뜨죠. 여기도 똑같이 1월부터 위로 숭숭 뜨죠. 풍선같이 답답한 겁니다. 여기서 중국은 오늘인가 내일인가 지금 사실상의 기준금리 발표를 또 할 시간이죠. 일이 잘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조금 시장의 기준금리를 조금 자기들이 완화적으로 가는 그런 신호를 주면서 지금 열심히 그 재정 부양책과 내수를 살리기 위한 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 딱 되면 참 좋을 텐데 미국이 그 꼴을 못 봐주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이렇게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를 고공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 덕에 위안화 환율도 좀 가라앉으면 좋을 텐데 계속 뜹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쉽게 금리 인하 못하죠. 이번에도 역시 금리 동결로 가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은 자꾸 중국은 언제 우리가 다시 반등하고 재기하냐 하는데 자꾸 더 오랫동안 숨죽이고 참아야 되는 버텨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겠죠. 오늘 내일 발표 나오는 거 한번 봐야겠습니다. 엔화 환율입니다.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150엔 넘었을 때 좌시하지 않겠다. 당장 나가서 뭔 일 하겠다 하는데 그로부터 한 4일, 5일이 지났는데 아무 짓도 안 합니다. 150엔 위에를 계속 용납해주고 있죠. 이거 맘만 먹으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왜냐하면 이미 4월부터 일본이 뭐 긴축으로 돌아선다. 다들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엔화 약세로 배팅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조만간 엔화 강세로 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당국이 외환 당국이 일본이 맘만 먹으면 살짝 개입만 해도 이 하루를 뚝 떨어뜨릴 수 있는데 왜 지금 안 떨어뜨리고 계속 하루 이틀 6일 동안 지금 이렇게 용납을 할까요? 말로는 뭐 금방 뭐 막 때려 잡을 것처럼 맨날 겁주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항상 일본은 미국의 동조를 해서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그런 거 같이 조정해주면서 자기들 몸을 이렇게 희생해가면서 오늘 내일 중국이 어떤 금리 정책 발표가 나오니까 함부로 금리 인하 못하게 지금 이렇게 또 겁을 주면서 받쳐주는 거죠. 달러 강세를 받쳐주고 다 이런 지금 경제 금융의 전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지금 니네 중국 함부로 금리 인하 못하지 계속 힘들어야 되지 라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지금 달러 지수를 104까지 올려놔 버렸고 10년물 금리도 지금 4.25 위에 4.3 수준까지 지금 올려놔 버렸고 거기에 달러 엔 환율도 아주 최하위의 그런 달러 약세인 150엔 이상으로 달러당 150엔 이상으로 일부러 은근히 용납해주고 있으니까 위안화는 계속 약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7.2 수준으로 유지가 되니까 중국이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고 해도 함부로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태가 온 겁니다. 지금 이게 어제 오늘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바로 국제적인 공조 이런 경제 전쟁의 모습 때문에 그 옆에서 우리나라 원달러는 새우등 터지는 거죠. 얘네들 때문에 괜히 같이 파도에 휩쓸리면서 이상하네 왜 안 내려가지?
다시 지금 슬슬 또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자, 또 세상 일이 어떻게 흘러가나 앞으로 또 재밌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